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누가 내 곡을 연주할 것인가? 지난 수년 동안 내 인생에서 일과 예술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내 예술이란 음악을 말한다. 나는 2살 때부터 이모의 무릎에 앉아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렸다. 그때 이후 나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은 피아노 앞에서 보냈다. 그리고 내 일이란 기업체 경영자와 간부들을 교육하는 일이다. 심리학과 조직 행동학이 음악과 마찬가지로 나를 매료시켰다. 이따금 세미나 도중에 식사 테이블에서 음악에 대한 화제가 나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곡을 연주해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남들에게 발표한 만큼은 아직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명한 작품을 연주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용한 호텔 로비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경영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날 밤은 자유 시간이었다. 다음 날에 있을 행사 자료를 준비할 겸 일찍 저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던 것이다. 피아노를 보는 순간 나는 잠시 피아노를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호텔 로비는 한산했다. 연주를 시작하고 나서 잠시 후 한 노 신사가 근처 라운지에서 걸어와 피아노 옆에 큰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는 천천히 와인을 마시면서 피아노를 치는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약간 불편하고 거북해졌다. 내가 모르는 어떤 곡을 연주해 달라고 할까봐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내가 연주를 마치자 그가 물었다. 그 곡의 제목이 뭡니까? 영화 문 리버의 주제곡이에요. 아, 그건 나도 알아요. 그 곡 전에 연주한 건 말이에요. 그건 무슨 곡이죠? 내가 대답했다. 그건 제가 만든 곡이에요. 아직 제목은 안 붙였고요. 그가 말했다. 제목을 붙이시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곡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당신의 음악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곡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군요. 내가 물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만든 건 당신이 작곡한 곡이요. 나는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곡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건 사람들이 음악을 진정으로 듣고 있지 않을 때만 그렇소. 몇 곡 더 연주해 보시겠소? 그런 다음 그는 눈을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는 노 신사의 청에 따라 내가 작곡한 곡들을 몇 곡 더 쳤다. 연주가 끝나고 노 신사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뜨고 천천히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그가 물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나는 그에게 내가 이 호텔에 오게 된 이유와 내 직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런 세미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겠죠? 나는 말했다.
물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사명은 이 일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야 그럴 수 있겠죠. 그는 내 말에 담긴 강한 확신에 감명받은 듯했다. 그런 다음 그는 와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곡을 연주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곡을 연주하겠소? 난 항의했다. 내 곡은 아무것도 아닌걸요. 나는 또 다른 변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그 노신사가 강렬한 시선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받은 재능입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 말과 함께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는 와인잔을 들어 무언의 건배를 하고 나서 천천히 라운지로 돌아갔다. 나는 얼어붙은 듯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가 내 곡을 연주할 것인가? 이 질문이 화살처럼 내 마음속에 와서 박혔다. 예술이 꼭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는 특별한 재능일 필요는 없다. 남을 보살피거나 타인의 고민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 일도 아름다운 예술일 수가 있다. 그 노신사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그 이후 나는 세미나 일을 중단하고 그날 밤 내가 연주한 곡들을 녹음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곡들을 작곡해 나갔다. 한 개의 음반은 10개의 음반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내가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나누었던 음악이 세상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중단한 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전에 하던 심리 상담과 경영 세미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과는 매우 달랐다. 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내 자신의 것을 문 밖에 세워둘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나는 세미나를 이끌면서 전처럼 도표와 계획서와 이론들만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것에 덧붙여 나는 나 자신을 가져가고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연주회에서 사용하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 노신사를 위해 피아노 옆에 자리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마이클 존스. 너의 선은 어디 것인가? 어려서부터 미술의 재능과 천재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다. 부모의 권유로 그는 일찍부터 정규 미술학교를 다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국내에 가장 유명하다는 예술학교에서 배웠으며 대학교 역시 최고의 미술대학을 다녔다. 곧이어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는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야말로 화가로서의 황금 코스를 밟은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는 한편 그는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학생들의 레슨 선생으로도 가장 이름을 날렸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특히 대생은 누구보다 정확했다. 40대 중반이 되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그는 자신의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수업과 레슨의 바쁜 일정 속에서 제대로 그림 작업에 몰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래에 대한 큰 계획과 결심을 안고 그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파리 미술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다. 시험은 그가 자신이 이사하는 대생이었다. 수없이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해온 그였기 때문에 성가면에 흔들림 없는 배치, 음영의 조화, 비율의 정확성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초조하게 손을 놀리는 옆에 지원자들을 구경하면서 그는 여유있게 대생을 마쳤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는 F 점수를 받았고 그가 비웃던 옆에 지원자는 A 점수를 받았다. 결과를 승복할 수 없었던 그는 채점관에게 달려갔다. 채점관이 두 사람의 그림을 꺼내 나란히 보여주며 말했다. 물론 당신의 대승이 정확하고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그림의 이 옆 곡선은 세잔이 그렸던 선이고 위쪽의 곡선은 모네의 선이고 아래쪽 곡선은 드가의 곡선입니다. 이것들은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선들입니다. 그것은 재능이나 천재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림을 보십시오. 선도 정확하지 않고 음영의 비율 처리도 훈련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은 이 선은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표현하기 힘든 선입니다. 세잔도 모네도 드가도 이런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의 독창적인 선이지요. 당신이 그린 그림을 보니 당신은 많은 지식과 훈련을 쌓은 것 같군요. 하지만 미술은 정확성보다는 독창성을 더 평가하지요. 이 그림들은 당신만의 독창적인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명한 미술대학 교수였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미술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천재 미술학자들의 독창성을 파괴해 왔는가를 알고 부끄럽기까지 했다. 당신의 선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은 선들을 모방하기에 바쁜가? 작자미상. 새로운 날. 80살의 J.B. 프레슬리는 말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날,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도,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떤 마술적인 일이 이 아침 넘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99살의 루스쿠크는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일이냐는 질문에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당신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내겐 가장 큰 기쁨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말기암을 이겨낸 극학자이자 연기자인 에반 핸들러는 말한다.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치아를 갈아대는 드릴 소리를 듣는 것이 내겐 큰 기쁨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난 삶이 내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다. 바바라 니콜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